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용접기사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용접기사는 이렇게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까지 해서 100문제가 봅니다. 근데 과목낙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과목낙제를 저는 줄여서 이렇게 가지고 관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관학이라고 하는 건 기계제작법 20문제입니다. 재료역학 20개, 용접야금 20개, 구조설계 20개, 20개에서 전체가 5과목 해서 셋, 넷, 다섯 100문제입니다. 100문제에서 합격 점수는 60개 맞아야 됩니다. 60개 이상. 그러니까 60개 포함이죠. 60개 맞으면 평균이 몇 점? 60점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맞아서 60개 넘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20개 중에서 8개 이상씩은 나와줘야 됩니다. 예, 8개가 안 나오고 7개 나왔다. 그러면 과목 낙제, 관학입니다. 그럼 뭐 99점 나올 리가 없지. 한 80점 나왔는데 여기가 야금이 7개 맞았다. 그러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몇 개는 8개 나오고 해야 됩니다. 용접 기사를 땄습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용접 기사 땄으면 위에 올라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용접 기술사가 있습니다. 또 용접 기사 위로 올라가서 용접 기능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상 법적으로는 기술사와 기능장은 같이 놉니다. 근데 용접 기술사 있는 분들도 좋고 용접 기능장도 좋은데 여러분들은 용접 기사 따면서 기술사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용접을 안 합니다. 여기는 이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력 해석을 하는 거고, 응력 해석. 용접 기능장은 얘는 그대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성, 마이스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접 기사 있는데 이 밑에 용접 산업기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접 산업기사 있는 사람은 요거를 꼭 보고 싶은 거야. 왜? 산업기사와 기사와 별 차이는 없어요.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건. 용접 기술사하고 용접 기능장은 이쪽이 훨씬 셉니다. 왜? 용접 기능장이 용접하는 거는 산업기사나 기능사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크 용접합니다. 피보가 크죠? 그 정도 해. 아크, CO2 용접 이 정도는 해. 알곤 용접 그 정도 해. 다 합니다. 이 용접 기능사는 일반 용접이 있고 특수 용접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쪽은 내가 무지하게 잘한다 이런 말 듣기로는 이쪽하고 비교가 어떻게 돼? 경력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기술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론이 많이 나와요. 이론. 그러니까 가는 길에 용접 기사를 따두는 게 좋겠다고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접 야금이다 하는 거는 요거는 금속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해하고 암깁니다. 용접 구조 설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기계 제작법도 사실은 이쪽에 있는 산업기사에서 쬐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절대로 10개 이하로는 안 나옵니다. 그럼 용접야금에서 이거 산업기사니까 여기도 10개. 구조설계가 의외로 쉽습니다. 여기서 14개. 용접 일반 및 안전관리 여기서 18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해보자 하는 거야. 이쪽에다 치중 두는 거야. 왜? 이건 암기거든. 그럼 플러스 6. 용접 구조 설계 플러스 2. 금속재료 마이너스 2.
기계제작법 마이너스 2 하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니까 4 하고 나오죠. 플러스 4야. 그러면 재료역학에서 8개만 맞으면 합격이야. 그쵸? 근데 8개가 안 나와. 안 나오고 이게 7개 나온다고. 7개. 6개나 7개.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관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용접 기사는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큐넷 들어가서 시험 딱 봅니다. 그러면 몇 명이 봤어? 한 80명 정도 봅니다. 산업기사는 한 1,500명 봅니다. 기능사는 한 15,000명 봅니다. 기능사 15,000명 중에 조금 하겠다 하는 사람 산업기사 따는 거고, 산업기사나 기능사 사회에서 대우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아니다는 얘기야. 이 기사는 약간의 권위적으로 따는 겁니다. 그럼 이 80명은 내가 용접 기사를 따서 뭐 대단히 대우를 받겠다. 산업기사랑 비슷합니다. 산업기사랑 비슷하고 한데 경력을 좀 인정해 주는 거야. 경력을 좀 인정해 주고 뭐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산업기사는 재료역학이란 거를 못합니다. 재료역학이란 걸. 그런데 기사는 재료역학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재료역학 해가지고 경력 4년만 딱 지나면 용접 기술사 시험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지. 용접 기능장 이거 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력을 용접 무진장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용접 기술사는 이론으로 가는 겁니다. 이론으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용접 기술사 있는데 자기는 용접 회사에서 그 도장 찍는 거, 이론 해석해서 그 도장 찍는 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입찰 같은 거 안 따고 이 기술사가 있어야만 이 용접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인정을 해준답니다. 이게 법적 제한 조건이죠. 기술사가 그런 데서 쓰이는데 기술사 가기 전에 기사 한번 따고 들어가는 게 오디션, 2차 시험이 오디션이야. 볼 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따고 일로 가는데 무슨 과목 때문에 대부분 시험을 안 봐? 재료역학 때문에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는 그 용접 기사책 딱 보시면 기계제작법 재료역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저는 재료역학을 하면서 미분이나 적분 또 재료역학 하다 보면 미분 방정식도 나옵니다. 이런 거를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하고 쉽게 모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재료역학에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20개 중에 몇 개는 맞게 10개는 맞도록 강의를 합니다. 관연도 기출문제 죽어라 풀어봐야 10개 안 나와요. 또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쉽게 10개는 무조건 나온다. 강의만 다 들으면. 그러면 지금 기능사 본 사람도 경력이 됐어. 그럼 산업기사 보는 것보다 제가 기사 보세요 이러고 나오는 건 2차 시험이 기사가 제일 쉬워. 어차피 피보가크 용접 봅니다. 용접 보고 그 다음 티그 알곤 용접 들어가고 알곤 용접입니다. 그 다음 CO2 용접 들어갑니다. 그럼 2차 용접 탁 해가지고 요거 들어갔는데 1차는 저랑 해서 딱 붙었습니다. 그럼 2차는 어떻게 합니까? 2차는 여기를 추천합니다. 미래기술학원. 제가 여기는 지금 에듀피디니까 동영상으로 하는 데지. 동영상 강의. 요거를 동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강이라고 얘기해요. 인터넷 강의.
이거를 인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강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1차는 인강만 들어서 확실히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강의 나가면서 요렇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거만 해주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1차가 충분히 됩니다. 그럼 2차는 미래기술학원인데 여기가 값이 조금 비쌉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입니다. 근데 2차 실기는 100만 원부터 여기 학원은 서울에 신도림에 있습니다. 서울에. 이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다가 치면은 나와요. 치면은 미래기술학원하고 치면 나옵니다. 그럼 용접 여기 전화 걸어서 전화 거는데 뭐 돈 내는 거 아니죠? 전화 걸어서 용접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하면은 아마 약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쭉 다 알아본 바로는 50만 원짜리부터 있습니다. 50만 원 이하도 있습니다. 깎아주는 거예요. 이런 데는 어떤 데입니까? 용접을 탁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무슨 용접이냐? V용접이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용접을 열심히 하는데 용접 확 하는데 이 정도 딱 하는데 전기를 팍 끊어집니다. 그러면 용접학원에서 전기 끊으면 용접 못하죠. 이쪽에 있는 아크 용접 전기로 하는 거예요. 티그도 전기고 CO2도 전기입니다. 전기를 전체를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접하다가 왜 끊어요? 그러면 수업시간 50분 지났으니까 10분 쉬었다 합니다. 그럼 이거 불량이야. 무조건 불량이야. 왜? 5000도에서 나온다고. 온도가 5000도씨인데 식으면 검해진 다음에 용접하면 불량이지. 그런데 이런 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찾으실 때는 꼭 미래기술학원 다녀라 이런 소리는 아니야. 저는 저기 부산에 있는데 그럼 거기도 용접학원 많아요. 용접학원은 요즘 왜 많으냐 그 얘기는 제가 뭐 여기서 설명할 거 없고 용접학원이 많이 생긴 이유는 갑자기 많이 생겼어. 2년 내로. 왜 많이 생겼습니까? 뭐 그건 제가 설명할 필요 없고 여기서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 용접 시간을 얼마로 줍니까? 이거를 찾아야 돼. 용접 시간. 첫 번째 3시간입니다. 그럼 3시간 계속 줍니까? 중간에 전기 끊는 거 없습니까? 꼭 물어보셔야 돼. 1번. 두 번째 아크 용접이야. 아크 용접이면 용접봉을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어떤 데는 시간당 하나 줘. 그 1시간이요. 이게 용접봉 하나 떼는데 한 10분이면 끝나요. 그럼 50분 합니다. 그럼 용접봉 몇 개 써? 4, 5개 쓰잖아. 어떤 데는 용접기가 모자라. 그럼 뒤에서 기다려야 돼요. 교대로 하라고 그래. 교대로. 말이 안 되지. 들어가면 3시간 동안 계속 용접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까? 용접봉 지원을 마음대로 해줍니까? 세 번째 요겁니다. 이거를 저는 기계 제작법에서 모재라고 합니다. 용접판이죠. 근데 용접학원에서는 이걸 재료라고 합니다. 이 재료 해가지고 용접봉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재료를 풍족히 줍니까? 이게 제일 비싸. 이 재료가. 이거 한번 용접했어. 끊어서 다시 써, 못 써? 못 씁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근데 아크 용접, 티그, 아크 용접, 티그, CO2 이거 다 해주면서 모재. 요건 스테인리스 서스 써야 돼. 이런 모재 값이 50만 원이 넘어. 현재. 근데 어떻게 50 가지고 해?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는 어떤 학원이든지 용접 시간을 자유롭게 줘야 되고 적어도 3시간 이상.
용접봉 지원 자유롭고 재료를 풍족히 주고, 여기서 재료라는 건 뭐? 모재를 풍족히 주고, 강의하는 사람도 중요하죠. 강의하는 사람이 최소한 기능장은 있어야 됩니다. 기능장. 기능사 가지고 뭐 어떻게 나간다. 그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과외를 한다. 지금 여러분들 기사 땁니다 하면 뭐 과외를 옛날에 받을 수도 있고 학원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 가르쳐. 얘가 전교 1등이야. 이게 1번이 낫겠어? 고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 가르치는 게 낫겠어? 2번. 초등학교 1학년 2번. 대학교 1학년이 초등학생 가르치는 게 낫겠어? 얘 대학교 1학년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했겠어요? 못했지. 근데 왜 얘가 제일 나? 왜? 그만큼 넘어간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해봤거든. 해봤어. 고등학교보다는 고등학생이 훨씬 잘 가르치지. 나이가 많아서? 그게 아니지. 경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실력도 있고 말도 좀 잘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자세를 잘 잡아주는 뭐가? 기능장. 이 사람들은 인정해줘야 돼요. 이건 엄청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있느냐? 여기 꼭 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산이나 목포나 광주나 뭐 대전이나, 대전이면 서울 올라와도 되지. 지하철이 다니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다 전화 걸어서 상담을 하고, 제가 여기 다니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때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한 번에 붙어야 되잖아. 한 번에. 그 두 번째 낼 때. 이런 데는 절대로 다니면 안 돼. 한 번 다닐 때 떨어지면 두 번 다닐 때는, 두 번째는 그냥 다니세요. 이건 순 사기입니다. 두 번 다닐 때는 그러면 재료는. 이건 아니야. 두 번 다닐 때 여기 미래는 돈 또 받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빡세게 해서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다니는데 어떤 학원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또 여기서 얘기해 준 대로 그냥 가는 한심하면 안 되죠. 다 검색을 해보시고 제대로 된 데에서 한 번에 붙으셔야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 용접이 굉장히 힘들어요. 따기 위해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쪼그려진 자세로 2시간 있어야 된다. 쥐나요, 쥐나. 손에서 쥐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붙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실기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몇 차? 1차입니다. 1차 시험도, 1차 시험은 필탁고사니까 1차 시험은 뭐 한 3번에 걸쳐서 붙겠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나갑니다. 그렇죠? 한 번에 붙도록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붙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느낌이 생기셔야 됩니다. 느낌. 뭐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기출문제 내가 열심히 풀겠습니다. 이 기출문제가 그 다음에 또 나옵니까? 야, 그 다음에 나오면은 공부할 필요 없지 뭐. 시험도 볼 필요 없어. 아침에 몇 시에 오세요 해가지고 일찍 온 사람부터 하나씩 주면 되죠? 그렇잖아. 기출문제 똑같이 낸다는데. 전혀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사시험 보고, 기사시험 보시고 문제를 1차는 시험 보면은 시험지 줍니다. 그럼 시험지를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저는 책에다가 제 메일을 집어 넣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합격하신 분은 뭐 기분 좋아서 붙여주시면 되고, 불합격하신 분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분이 그 다음 시험 보기 전에 제가 풉니다. 기출문제는 이렇게 이번에 이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나온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물론
두 번째 붙는 것보다 몇 번째 붙는 게 훨씬 첫 번째 붙는 게 훨씬 좋다. 이러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접기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저랑 같이 하시면 기계제작법 20개 중에 한 12개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재료역학은 이게 제일 문제지. 무슨 일이 있어도 20개 중에 몇 개는 맞게 10개는 맞지 않겠냐고 되는 겁니다. 용접 야금 이거 금속입니다. 어려워요. 20개 중에 요거 한 12개 봅니다. 이거는 뭐 암기입니다. 여기서 점수 따자고 되는 겁니다. 안전관리 장갑 껴야지. 그 다음 모자 써 헬멧 써. 모자 쓰는 거야. 헬멧은 공사장에서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감각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접기사를 산업기사 보신 분들이 재료역학 때문에 안 봅니다. 이런 말이 안 되도록 용접기사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많이 같이 하셔서 용접기사 따시고 또 이쪽 분야에 제일 높다는 분야 뭐 기사 따신 분들은 응력이 됩니다. 재료역학이니까. 그러면 경력 한 4, 5년 있으면 용접 기술사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에서는 기능장보다는 기술사를 더 많이 알아주는 추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용접기사 오리엔테이션을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